남한 내에 북한 인권과 관련된 무슨 인프라, 홍보, 그리고 그 인도적 지원에 대한 원칙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땐 규제입니다. 규제. 그리고 무슨 삐라 살포단체 지원, 이거밖에 없어요. 이거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. 아니, 그게 제일 매우 중요하죠.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죠.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. 북한 인권 문제는. 제가 봐서 이런 거예요. 네. 아니, 그런 단체, 무슨 대사, 무슨 재단, 위원회 구성해 봐야, 그건 누가 다 낙하산 아닙니까? 다 낙하산 해가지고, 다 삐라 살포하는 단체들 대표,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가는 것이고. 아니죠. 뻔하죠.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. 5년 동안. 그리고 그 예산 지원 뭐 하는 겁니까? 다 삐라 지원하는 단체들 다 예산 지원하려고 만든 법 아닙니까? 삐라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솔직해야 됩니다. 낙하산 인사들 자리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, 대북 삐라 살포 단체들 예산 지원하기 위한 단체고, 우리 남쪽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단체입니다. 노 의원님, 만약에요. 노 의원님, 한 가지 궁금한 게, 만약에 법이 통과가 되고 또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지게 된다면 어떤 분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되실까요? 제가 가정입니다. 만약에 법이 통과가 되고 그것은 정권이 바뀐다면. 아닙니다. 지금 여야는 북한 민생인권법을 제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. 제 질문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새누리당 안대로 법안이 통과가 되고 만약에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자리에 어떤 분들이 오시게 될까요? 글쎄,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보다는 민주당이 합리적이고 다 국민들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합리적인 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겠죠. 그렇게 되면 이 재단이라든가 이 운영이 좀 합리적으로 될 수는 없겠습니까? 그런데 애초에 새누리당이 이 법을 만든 목적은 자리를 만들어서 낙하산 인사를 포진시키고 대북 삐라 살포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이 필요성 때문에 이 법을 만든 겁니다. 알겠습니다.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? 아까 이제 윤 의원께서 실효성 문제가 역시 중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우리가 이제 실효성을 얘기를 할 때,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북한 인권대사의 역할, 사실은 2004년에 부시 행정부 때 임명됐던 북한 인권대사는 사실은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죠. 그렇지만 오바마 행정부 들어와서 나름대로의 어떤 대북 정책이 달라지면서 로버트 킹의 어떤 활동이나 위상이나 역할이 굉장히 활성화된 측면들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민주당도 자유권의 신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자유권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 방법인데 그 방법과 관련돼서는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 그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. 무슨 얘기냐면은 역시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었을 때 국제사회에서 참여를 했을 때 관계 개선을 더 진전시켰을 때 시민 정치적 권리라는 것도 결국 확대되는 게 국제적인 어떤 역사,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우리가 기점으로 봤을 때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중국의 인권 문제라는 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개선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자유권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 방법의 어떤 차이를 좀 인정할 필요성이 있겠다. 그리고 그걸 인정을 했을 때 또 토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 또 합의의 어떤 영역들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건 어떻습니까?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실 북한 인권 문제에 개입을 하는 것이 내정 간섭이다. 이제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외교적 결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.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? 제가 말씀드릴게요. 그거는 조금 국제법을 모르는 좀 무지의 소치라고 그럴까요? 그런 표현을 또 이게 또 상당히 야당 대표가 되신 분이 또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좀 잠깐만 들어보세요.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한다. 타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내정 간섭이다. 이런 주장은요. 국제연맹 시대에는 100% 타당한 말입니다. 그리고 독재자들이 즐겨 얘기하죠. 그러나 국제연맹 시대에는 맞는 말이었어요. 그런데 유엔 체제 하에서는요.
그 인권 문제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됐고 세계 인권